우리 존경하는 박기민 목사님께서 디아스포라 선교 현황과 또 전략에 대해서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실제적인 그 적용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여러 선교 모임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로컬 처치 참 적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10%에 참여하는 선교에 관심 갖고 있는 교회 말고 90%가 어떻게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한 분 교회를 맡으신 목사님의 선교적인 변화가 또 90%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킴내 이런 선교 모임 또 여러 모임 가운데 참석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시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분들은 배제가 되고, 듣지 않아도 돼야 될 분들이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여기서 전략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 선언도 만들어내고 많은 것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여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고 또 발표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목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동원하느냐, 또 그걸 실천을 해보는 그러한 참 베니핏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북미 신학교 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신학교 정원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에 성향을 막론하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든가 이 반토막이 됐고요. 클레먼트 신학이라든가, 또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동네 그 우리 PCA 교단의 카버넌트도 참 신학생들이 많이 참 줄어서 신학생을 리크루트하는데 굉장히 학교가 신경을 쓸 정도의 신학생들이, 특별히 우리 2세들이 많이 있었는데 2세들이 많이 감소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복을 피하고 어떻게 90%의 교회들을 이러한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참 모임들을 5년 가지고 10년 가져도 그분들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 모임이, 어제도 제가 몇 분을 이쪽에서 만났는데 이게 무슨 모임이냐, 킴내 모임이다 하니까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하고는 무난한 것으로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물론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킴넷의 어떤 선교장에서 나오는 무수한 메시지들과 또한 사례들을 그분들이 한번 듣기만 하면,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의 부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그 선교학자, 지도자들이 동원되어서 매번 열리는 전례적인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선언문이나 이론들이 제시되고 논문이 발표되고 책들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선교 모임 이후에 그것들이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로컬 처치 목사로서 제안하는 것은, 매번 우리의 모임 때마다 지금 선교 단체라든가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보고보다는 로컬 처치에서, 그것도 한 우리 북미주 교회의 한 70% 이상이 100명 미만의 소수가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어서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샘플들이 매 대회 때마다 적어도 한 두세 어떤 케이스로 소개가 된다면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여한 분이 우리 교회도 저분이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 성향과 비슷한 사이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하니까 단기 선교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통해 교인들을 선교로 동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도전이 없으니까, 와도 들으면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돌아가서는 자기네 교회와 목회 환경 속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우리가 모일 때는 많은 로컬 처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목사님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북미에 4천여 한인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선교하는 그 교회의 크고 작은 모델들을 좀 개발해 주시고 또 포인트 해 주셔서 그분에게 어떤 그 어사이먼을 주셔갖고 잘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 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하나의 모델과 샘플이 돼서 이 선교 모임이 끝난다면은 구체적으로 로컬 처치의 어떤 유익이 되어주고 혜택을 주고 그들의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열어주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박희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인프라가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런 모임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심각한 어세스먼트와 또 반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제 제이슨 노 목사님하고 우리 정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서서 계속 우리 1세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앞으로 1세들을 뒤이을 그러한 역량을 그분들이 좀 발휘할 수 있는 찬스들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너레이션 되시는 1.5세 목사님들이 이곳에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첫째 주 돌아가서 먼데이서부터 우리가 웬스데이에 정민영 목사님을 우리 지역 목회자 협의회가 초대를 해서 교회 전체 부흥회를 주제를 2세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제로 줘서 어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1세들이 지금 점점점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지고 이제 리더십의 위임이 필요한 이때에 1세가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굉장히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에 허락하신 수많은 그 리소스들을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교 동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1세들의 목회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 되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2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선교 모임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적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위한 도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모임들과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기관들이 과연 로컬 처치와 얼마나 많은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선교에 도전을 주고 선교 훈련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10% 미만의 반복적인 혜택을 받는 교회들과만 무수히 연결되어 있지. 제가 지금 로컬 처치의 지역의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그 교회 내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선교 단체에 대해서 컨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컨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 선교 훈련을 해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개토화된 참 90%에 흩어져 있는 70% 미만, 70% 이상이 한 100명 미만의 소수 교회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저도 이 선교의 모임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선교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저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아이고 나는 거기에 흉내도 못 내겠다. 그래서 선교 모임을 갔다 온다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더 좁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적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이 선교 단체가 과연 나와 또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 가운데 한 선교 단체가 우리 교회와 또 한 교회와 더불어서 일주일간
선교 훈련하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저를 비롯해서 참석한 교인들의 눈이 좀 열려진 거죠. 와, 선교 단체가 저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꼭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가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신도로서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제가 로컬 처치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우리 지역 교회에 한 15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선교의 모델로 생각하면 선교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어떤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계속 분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부임을 해서 1년 준비를 시켜서 단기 의료 선교로 팀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수가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30명 이상, 20명 이상 해갖고 우리 BBS 팀과 단기 의료 선교팀이 심지어는 파라과이에 갈 때에도 약 30분이 자기 파켓에서 거의 2,000불, 2,500불 이상을 내고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선교에 대해서 제가 27주년 교회가 되었을 때의 교회를 가서 시무를 했는데 27년간 한 번도 외부로 나가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기 의료 선교로 중남미 지역에 시작을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행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분들이 저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 가서 42주년이 됐는데 다른 히스토리는 하나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복도에 2001년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단기 의료 선교를 통해서 지교회를 13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진들을 메모리로 쫙 해서 우리의 후세들도 다른 것은 기억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동참했던 어르신들이 그 사진 속에 남겨놓고 다 하나님 나라로 불려 가신 여러분들이 계시면서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와, 선교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적은 교회지만은 저희들이 가고 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13교회의 지교회가 생기고,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그 학교 들어간 것에 기념해서 우리가 일불 선교를 하는데 그 일불 선교가 그 어마운트 일불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만불을 참 기념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서울에서 오셔서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감동이 돼서 자기도 지교회 하나를 선교지에 기겠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13교회의 지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또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인디아나폴리스라든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러한 현장을 보고 우리도 동참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쪽 팀이 또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선교의 장으로 또 나가기도 했고, 또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사역자가 지교회에서 또 다른 지교회를 세워갖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토바이도 자기들이 즉각적으로 헌금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이 협력을 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킴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리소스를 로컬 처치에 구체적으로 나눠줘야지 그냥 포스터만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고 이메일로만 한다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참 한 사람의 교회 리더가 변화된다고 할 때에 90% 안에 있는 감추어진 분들이 참 이 선교의 장으로 끌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1년을 다음 모임을 한다면은 적어도 참 각계전투로 한 분 한 분들을 쫙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다음에 모일 때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선교 전문가 선교사님들이 반이 되고, 그다음에 로컬 처치의 목사님들이 반이 되어서 이 선교를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참 필드로 가서 적용한 그 내용에 대한 열매를 그 다음 해에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한 모임들이 참 모아질 때에 참 이 선교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확산이 되어서 참 90%에서 이제는 참 10%에서 20%까지만 끌어올려도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민영 목사님이나 우리 제이슨 노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에 발표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까지라도 그분들이 조금 주역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결되어진 분들이 또 너무 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와서 계속 그런 도전을 준다면은 우리가 빨리 손을 놓을 땐 놓고 그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앞으로의 그 우리의 다음 세대를 리드할 수 있는 이 킴넷이라든가 우리 KWMC라든가는 다 그분들이 지금 주도하는 앞으로의 한 5년 안에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숙제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로컬 처치 나와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략에 대한 것을 한번 다음에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시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 이제 3년이 됐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컬 처치를 모빌하는 것이 김넷 때 첫 아젠다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 자신도 사실 상당히 프라스트레이션 됐는데 김 목사 같은 분이 오늘 발표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김 셰인 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이렇게 선교 재앙장 목회 비었다니 정말 귀한 열매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안하신 그 로컬 처치에 참여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본부에서 우리가 뭐 노력은 하지만은 사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다음에 올 때 모시고 오면 돼. 이제 우선 셀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여러분 계시는데 이제는 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본부에는 뭐 이현서 목사 사무총장이 이제 뛰고 있죠. 우리 총무단이 이제 둘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방대식 시드 그다음에 UBF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내년 1월달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 총무단 중심으로 선교 전문가들이 로컬 처치 중심의 그 로컬 처치를 어떻게 선교하는 그런 그 세미나 하도록 이론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저희 교회 지역에 불러서 연합 집회를 한 다음에 또 우리 이면수 목사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킴넷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거기 가면은 저렇게 좀 좋으신 목사님들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오려고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런 계획 내년에는 뉴욕 저 프라미스 교회 김나스 모이니까 지금부터 홍보해서 내년에는 배가 최소한도 세 분 우리 지역에는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땡큐.